분들이 오토캐드에서 extrude라는 명령어 배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명령어가 결국은 여기 있는 push and pull입니다. 또한 오토캐드에도 똑같이 있는데 press and pull이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누르고 당기고. 그 명령어가 여기에서는 push and pull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어예요. 조건은 서클이든 렉탱글이든 라인 빼고 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면이 있어야만 됩니다. 면이 있어야만 되고요. 자, 푸시 앤 풀 원하는 높이를 지정해 주면 돼요. 자, 원하는 높이를 지정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면을 그냥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그냥 돌출시키는 거 보이시죠? 뭐 돌출뿐만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돼요. 근데 쭉 눌러서 들어가는데 자,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제가 여기다가 이 면에다가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푸시 앤 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자, 쭉 들어가는데 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겹쳐진 거 보이시나요? 요때가 구멍 뚫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면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또는 돌출한다든지 얼마든지 이런 게 자유로운, 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자유로운 명령어가 스케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씩 쭉 해보시죠. 저처럼 도형을 만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푸시 앤 풀로 돌출을 해보시고 구멍도 뚫어보시고 쭉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푸시 앤 풀을 이제 공부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푸시 앤 풀은 단순히 돌출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표시가 나와서 이렇게 매듭을 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출할 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원과 서클 아니 사각형과 원이 이렇게 만나는 도형을 그렸습니다. 이런 경우 푸시 앤 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따로따로 돌출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바닥이요. 오픈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는 밑바닥이 오픈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디든 좋으니까 라인을 하나만 그리세요. 그러면 뚜껑이 닫힙니다. 이해되시죠? 어디든 좋아요. 다 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만 그리셔도 돼요. 일부만 이렇게 따라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다 닫히게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팔로우미입니다. 팔로우미도 쉬워요.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리고 이 라인과 수직이 되게끔 원을 그릴 건데, 자, 서클을 명령을 누르고 오른쪽, 왼쪽, 위쪽 화살표 키보드에 화살표를 누르는데 오른쪽, 왼쪽, 위쪽. 자, 오른쪽 화살표네요. 저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딱 수직이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자, 위쪽 화살표, 자,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그리는 방향이 달라지죠. 마찬가지 서클도 서클 명령어 누르고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 다음에 선을, 아니 거꾸로구나. 아니 선택하고, 아니 다시. 자, 팔로우미 선택하고 라인 클릭. 다시 한번요. 팔로우미 명령어 누르고
서클 클릭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따라 그리시면 쭉 따라가면 됩니다. 누를 거 없어요. 마우스 누를 거 없고 그냥 마우스로 선을 갖다 대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돌출할 정도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트리플 클릭했습니다. 이 라인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라인. 제가 라인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그려봤습니다. 서클, 팔로우미, 어떤가요? 복잡하게도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라인 쫓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거꾸로 하세요.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경로를 먼저 선택하고 팔로우미 명령어 누르고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서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과 수직이 되게끔 제가 원도 그렸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럼 도너츠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여기 중심 있죠? 중심에다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선택하고 팔로우미. 원기둥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더 길게 선택하고 팔로우미. 원뿔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씩 해보시죠. 만약에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리는데 컨트롤 빼기를 이용해서 쭉 줄여봤습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라인 중심점 찾아서 자, 똑같이 삼각형 그리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팔로우미. 자, 이레이즈 알트키 누르고. 자, 어떤가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서클이 아니고 폴리곤으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빼기. 라인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어떤가요? 금방 피라미드 모양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제가 원을 그렸고요. 다시 원을 또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똑같은 크기의 원이고요. 이번에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반을 지울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선택하고 팔로우미.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팔로우미는요, 조금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면 같이 그렸으니까. 이거 지우면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서클을 그리고 다시 서클을 한 번 더 그리는데 자, 이렇게 5스냅 트래킹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멀리 떨궈뜨려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반절 지우고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자, 똑같아요. 라인
선택하고 팔로우미. 뭐만 맞으면 돼요? 중심점의 위치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경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부터 많이 중요한 개념이 나올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죠? 3D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다른 걸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달라붙은 거 보이시나요? 면이나 선이 그냥 그대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메이크 그룹하고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 버리면 달라붙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메이크 그룹을 씁니다. 컴포넌트를 써도 되고 그룹을 써도 돼요. 근데 컴포넌트는 나중에 쓸 겁니다. 지금 안 쓰고 나중에 쓸 거고, 지금은 그룹만 쓸 겁니다. 그룹을 누르면 이렇게 면이 아니고 통째로 선택됩니다. 수정할 때는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 그룹이 나와요. 누르면 여기 점선 나오죠. 점선으로 나오고, 이제서야 이제 안쪽에 면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선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그룹이 끝나게 돼요. 닫히게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룹을 수정하고 싶어요.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디트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그룹을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그룹, 두 번째는 더블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여기 분해도 있어요. 익스플로드도 있습니다. 분해 누르면 분해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빠르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메이크 그룹이잖아요. 네, 알파벳 G를 누르면 그룹이 바로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리플 클릭, 오른쪽 버튼, 알파벳 G, 그러면 바로 들어가요. 이런 것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버스 페이스 있죠, 면 뒤집기, 알파벳 R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 뒤집기도 쉽게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고 단축 키를 쓰시면 돼요. R 또는 G,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골뱅이가 아니죠. 500, 500.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을 찾아야죠. 이렇게 올라가네요. 400. 그 다음에 다시 렉탱글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지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요령이 뭐냐면, 렉탱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크기는 똑같아요. 얘가 200에 200이네요 200에 200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네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럼 금방 그려지는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그 다음에 50, 100이네요 푸시앤풀 80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룹을 해야만 안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룹을 해야만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후로 나오는 모든 실수는 다 그룹을 안 만들어서 생긴 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그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것만 지울 수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종, 그러니까 아주 많이 얘기들 하세요. 쭉 모델링 끝났는데 선생님 그룹이 안 됐는데요. 답이 없어요. 이건 지우고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룹을 완전히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스케치업 할 때는 이렇게 부품 하나, 그러니까 부속 하나를 만들면, 아이템을 하나를 만들면 그 아이템을 반드시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 만들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 요거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은 이동입니다. 이동하기. Move, Rotate, Scale. 자, 이동하기인데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선택이 먼저입니다. CAD는 명령어가 먼저예요. CAD는 명령어가 먼저입니다. 명령어 실행하면 Select Object라고 떠요. 근데 스케치업은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기준점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 갖다 놓으시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동해 보시죠. 컨트롤 키가 복제예요. 복제. 로테이트 할 때도 컨트롤 키는 복제입니다. 복사 다음에는 나오는 게 배열이죠. 어레이.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개수 뒤에 곱하기 또는 곱하기 개수 상관없습니다. 이 별표, 저 꽃표라 그러죠. 꽃표가 사실은 곱셈이죠. 개수 뒤에 나와도 되고 앞에 나와도 됩니다. 방법이 또 있어요. 개수 나누기도 있습니다. 나누기 개수도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토캐드에서 어레이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간격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12개 250mm 간격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이거예요.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피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를 나누는 거예요. 얘가 전체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오토캐드는 원본 포함입니다. 오토캐드는 원본 포함인데 스케치업은 원본 별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4개를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원본까지 해서 총 5개가 나옵니다. 원본 별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선택하고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렀어요. 여기다가 첫 번째는 간격입니다. 500 엔터. 500mm로 지금 복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요. 4개 별표. 그리고 엔터. 그러면 4개가 더 복제된 거 맞습니까? 총 5개가 된 거죠.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이동.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요. 500mm 아니 2000mm 나누기 5개. 5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500mm 곱하기 5개. 아까는
숫자 뒤에 곱하기가 붙었었죠? 다시 볼까요? 자, 500ml 5 곱하기 똑같은 결과물이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2000ml 나누기 5개 나누기 5개죠? 다시 봅니다. 2000ml 5개 나누기. 지금 나누기가 뒤로 들어왔죠. 이번에는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간격 뒤에 간격 엔터, 그 다음 개수, 얘는 전체 길이죠. 전체 엔터, 그 다음에 개수. 그러면 쉽게 복제가 됩니다. 다시 과제물로 돌아오면, 자, 여기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155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든지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든지, 기준점을 여기다가 잡으면 끝점이 여기가 된단 말이죠.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면 끝점이 여기가 돼요. 결국은 50은 빼야 되는 숫자예요. 1500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0이고 개수가 3개고, 또는 500mm 간격으로 3개를 해도 좋고 1500 나누기 셋 해도 되고. 자, 보시죠. 선택하고 500 엔터 3개 곱하기, 또는 선택하고 1500 나누기 3개.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요, 렉탱글, 그 다음 푸시앤풀 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서 요 끝으로 가야죠. 이동하기, 컨트롤 키 누르고 끝에다 맞춥니다. 이런 경우가 나누기를 쓰는 거죠. 이렇게 2 나누기 쓰고,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곱하기 2, 그러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어떻게 모델링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릴 건데요, 렉탱글 800, 600 선택하고
아니, 그 다음 푸시앤풀 400. 자, 선택하고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복제. 200mm 간격 4 나누기, 아니 4 곱하기 푸시앤풀 300 200 100 되나요? 다시 볼까요? 자, 렉탱글 800, 400. 자, 선택하고 200mm 곱하기 4. 자, 선택하고 나누기 4. 지우면 되죠. 푸시앤풀 600. 다시 볼까요? (800, 600)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나누기 4 400 300 200 100. 나머지는 이레이즈로 지우면 되겠죠. 근데 어떤가요? 결과물은 다 똑같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방법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600, 400. 자, 100mm 곱하기 4 푸시앤풀. 여기는 800, 여기는 600, 여기는 400, 여기는 200. 나머지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모양이 완성됐네요. 그죠? 구멍 난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선을 그려서 닫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만큼 모델링을 한번 다 해보세요. 300이라든지 30, 540, 30, 1500, 600, 690, 30에 30. 자, 사각형을 어디서부터 그리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으로 그려서 300에 30으로 해서 690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또는 300에 690, 그 다음 푸시앤풀 3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시죠. 사각형도 먼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팔로미 밑에 옵셋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옵셋 맞아요. 이렇게 간격 띄워서 물체를 복사할 때 쓰는 명령어가 옵셋입니다. 선택하고 옵셋, 자, 적당한 간격, 예를 들어서 100mm 엔터, 또는 바깥쪽으로 100mm 엔터. 그러면 손쉽게 테두리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요령을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디귿자로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 선택되겠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거 금방 되겠네요. 자, 금방 선택된 거 맞습니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하나 두 개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빼면 조금 더 쉽게 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빼고 옵셋, 더블 클릭, 빼고 옵셋. 이해되시나요? 컨트롤 시프트는 빼기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시프트 선택은 뭐예요? 토글 선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선택 안 된 부분이 선택이 되고 빼야 될 때만 빼버리니까, 빠질 때는 빠지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택 안 돼야 되는데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프트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선택이 역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쓰시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옵셋, 그리고 30mm네요. 이렇게요. 여기 지우면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없으면 하중을 제대로 못 받겠죠. 푸시 앤 풀 안쪽으로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가볍게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오른쪽에 가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 거 있죠. 트레이 항목에 보면
여기 매트리얼 보이시나요? 매트리얼이 질감이란 뜻입니다. 매트리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질이란 뜻이에요. 재질이고,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재질의 색상입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재질의 색상인데, 이렇게 회색하고 비스듬한 선 있고 위에 하얀색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기 상태란 뜻이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 더하기 키가 있죠. 얘가 재질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보면 셀렉트가 있습니다. 재질들이에요. 스케치업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재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내려가면 우드 있죠. 그러면 기본 우드 질감들이 있습니다. 선택하면 자 보세요. 선택하면 자, 다시 페인트 통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버켓통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버켓통으로 바뀝니다. 선택한 게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페인트 통을 딱 끌고 와서 클릭해주면 질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와 같이 질감이 들어와요. 질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넣어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거 초기화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재질에 가면 오른쪽에 여기 초기화 버튼 있죠. 얘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초기화 됩니다. 자, 초기화도 한번 시켜보시죠. 하나 빼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요 에디트 탭을 누르면 여기 스포이드가 비활성됩니다. 셀렉트 탭을 눌러야 스포이드가 활성화돼요. 반대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질감이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면 재질을 다시 똑같은 재질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했잖아요.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질감을 새로 만들어 보죠. 여기 두 번째 버튼 있죠. 가운데 두 번째.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재질의 이름이 뜹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 그러면 재질 이름이 이렇게 떠요. 크리에이트 매티리얼이죠. 네, 이름 대충 내 거.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텍스처 끄고요. 자, 오파시티 끄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입니다. 그림을 불러와서 사진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나무처럼 또는 뭐 유리처럼 뭐 벽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 텍스처라고 합니다. 질감이란 뜻이에요. 옷 질감, 이렇게 질감으로 이야기하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고요. 그 밑에 오파시티라는 단어가 있죠. 오파시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 숫자를 50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50%는 투명하고 50%는 불투명하고. 자, 이렇게 놔보죠. 70이라고 놨습니다. 70% 불투명하고 30% 투명하고. 만약에 오파시티가 0입니다. 완전 투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으로 사물을 투명하게 할 거냐 아니면 불투명하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든 재질이 하나 들어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텍스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좋을까요? 무늬목.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제가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룹 하기 전이에요. 그룹을 하기 전에는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여기에 이렇게 텍스처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룹을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텍스처라는 항목이 떠요. 그래서 요거 포지션을 누르면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질감의 위치,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질감의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화살표 돼 있잖아요. 요 빨간색 아이콘은 뭐냐면 이동입니다. 이동이에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아이콘 있죠? 얘는 로테이트입니다. 회전이에요. 회전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가 돼요. 크기. 스케일 기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아이콘하고 여기 보라색 아이콘 있잖아요. 얘는 이미지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때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찌그러뜨릴 때 사용해요. 그래서 노란색 아이콘하고 이 보라색 아이콘은 안 씁니다. 빨간색 요 아이콘 있죠? 이동하고 로테이트, 회전 요 두 개만 씁니다. 회전하거나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크기를 줄이거나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리고 쭉 벗어나면 여기 영역 있죠? 여기 영역 벗어나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처가 끝납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그룹에다가 준 게 문제예요. 얘는 텍스처가 안 뜹니다. 얘는 텍스처가 안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기가 안 맞을 때. 네, 그룹 에디트요. 에디트 그룹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딱 눌러도 안 나와요. 왜냐면 동시에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재질을, 매티리얼을 모든 면에 동시에 다 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 있죠? 이걸 쓰셔야 됩니다. 메이크 만들기죠. 유니크 텍스처, 유일한 재질 만들기요. 유니크한 텍스처 만들기. 요것만 재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즈 있죠. 지금 선택한 요 사이즈 요대로 딱 따냅니다. 요거 사진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요거대로 딱 따내요. 그래서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사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크리에이트 텍스처 그러면 얘만 텍스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다시 별도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재질을 넣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에디트 그룹 상태에서 넣으셔야 이게 제대로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얘만 그래요. 얘만. 재질 넣을 때는 이렇게 에디트 그룹 한 뒤에 이렇게 질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재질이 들어가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질감의 크기를 제대로 못 맞추는 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줄자 오른쪽에 보면 3 써있고 A1 써있죠. 3이라고 써있는 건
치수입니다. 점 2개 찍으면 돼요. 이렇게 점 2개 찍으면 수평으로 갈지 수직으로 갈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요. 치수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 문자가 항상 화면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요. 항상 화면을 바라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항상 화면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 2개 찍으시면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